자, 태풍에 여러분들 부탁하십니까? 자, 뭐 엄청난 소식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좀 기다려 보시고요. 부디 이 태풍 때문에 피해 당하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 검증단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충격적이네요, 아주. 자, 근데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치면 나머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프락시 김순호 경찰국장 이야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 나오셨는데 오늘은 국민대에서 나오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예. 자, 요즘에 보면 참 이 역사라는 게 도덕이 흐르면서 지난번에 그 프락치 관련한 그 네. 내용도 보면요 충격적이었어요. 네네. 역사 청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아주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여러분 그 민족문제연구소 일단 후원 좀 합시다. 이게 제가 봤을 때요 그 시민사회단체 뭐 연구단체들 중에서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군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보람 PD님.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02-969-0226입니다. 02-969-0226. 네. 홈페이지 치시면 나오고요. 하여튼 최근에 그 되게 오래된 남북 통일 단체가 있거든요. 이름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고 되게 오래됐고 북한 돕기 운동을 어떤 하신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시민사회, NGO 전체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럴수록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야겠죠, 서로가.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민족문제연구소대로, 새날은 새날대로 여기에 힘을 합쳐서 싸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역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겨내야죠, 5년 동안. 네. 자, 그 과정 동안 자, 친일청산 뭐 이런 거를 연구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준홍 국민대 비상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대 동문들 분포에서요 70년대, 80년대하고 90년대 이제 그 이후 00년대 이 세대의 딱 중간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맡게 된 김준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만든 비상대책위원회. 그렇죠. 네. 네. 오죽했으면은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죽했으면은 국민대 정말 좋은 학교를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민대 동문 중에 개그맨 서승만 씨가 국민대 네네.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 전에 저희 비대위방에 현재 비대위방에 250명 가까이 모여 계시는데 좀 불러달라고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승만 씨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서승만 씨 계시면 1번. 네. 자, 근데 오늘 발표도 있었지만 김건희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 이거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떤 대학이나 석사 박사학위를 쓸 때 표절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건 개인의 부도덕한 것인데 네네. 문제는 이게 대학이 마치 공범처럼 느껴지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자, 제가 표적 관련해서 잠깐 좀 국민들에게 그 많은 우리 비대위라든지 동문 비대위라든지 오늘 검증 교수님들이 표적 관련해서 발표하셨는데 실은 실감이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표절했는지를.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아주 쉽게 김건희 논문, 표절 논문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학생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생 사촌, 친인척이 있으면 그 대학생들은 모두 어느 대학이건
다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문 검증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를. 카피킬러가 석사나 박사 논문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 학사 논문 리포트도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 다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건 자기 친인척 중에 그 대학생이 있으면 김건희 논문도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넣어서 돌려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로 한번 돌려봤더니 90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90 몇 프로가. 네,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대학의 아이디를 돌려봤더니 90 몇 프로가 표절률이 나오는 거예요. 90몇 %요? 그러니까 목차 빼고 다 표절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절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뭐 부주의해서 또 각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주의한 경우를 학계에서는 9%까지 인정합니다. 9%.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박사학위 논문 통과하려면 카피킬러 돌려서 9% 미만이 나와야지 논문을 교학과에서 받아줘요. 논문 심사 자체가 9% 넘으면 심사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 뭐 관행 쪽으로 했던다 하지만 지금 지금 시스템으로는 통과가 자체가 불가능. 어느 대학에서든지 통과가 불가능한 논문이고, 그래서 정말 요즘 대학 검증 교수단 그 내용을 더 정말 실감 있게 보시려면 집에서 아들 카피킬러 아이디 받아서 한번 돌려보시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왼쪽 화면에는 본인이 쓴 논문, 오른쪽 화면은 카피킬러 결과거든요. 아마 같은 색깔로 나올 겁니다. 같은 색깔로. 색깔 쫙. 다 똑같이. 네. 자, 그러니까 논문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대에서 왜 이렇게까지 비대위를 만들 정도였는지를 한번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국민대가 지금 저번 주에 성균관대도 독립운동가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김창수. 예. 근데 국민대도 해공 신익희 선생이 만들었다. 네.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후대들이 지금 네. 대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한국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가 17,000명이 서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 33명밖에 안 되시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해공 신익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장 받은 예, 33명 1등급 중에 받은 한 분. 33명 중에 한 분이 신익희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한 사진이 있으니까 준비한 사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사진인데, 이게 가운데 사진이 바로 독립운동가, 특히 임시정부 사진들 보면은 그냥 신익희 선생님 찾는 건 제일 쉬워요. 가장 미남을 찾으면 됩니다.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네, 누구실까요? 보시죠. 누구겠습니까? 가운데? 가운데는 안창원 선생님. 안창원 선생님 같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가장 젊고 잘생긴. 네. 가장 젊고 잘생긴. 이분이요? 그 밑에. 여기? 예, 맞습니다. 맨 앞에. 네네네. 맨 앞에 왼쪽에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도산 안창원 선생이고요. 바로 왼쪽이 신익희 선생, 해공 신익희 선생인데, 신익희 선생님이 이제 요때가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 임시정부는 의정원이라고,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의정원이 있고, 또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인데, 그 국무원 멤버로서 이렇게 그 내무부 차관,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부 차관, 행자부 장관 이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찍으신 거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20년이 지난 사진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찾겠어요. 이제. 예. 누구. 여기? 네. 어디요? 여기.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맨 오른쪽에 누굴까요? 맨 오른쪽? 네. 그 유명한 의열단 김원봉. 그렇습니다. 김원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조소왕, 그 다음에 김구. 예. 41년도에 중국 충칭에서 이 멤버들이 그냥 찍은 게 아니고요. 요 멤버들이 그 당시 41년 당시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요즘으로 하면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도자 중에 한 분들인 거예요. 다 각 계열에. 의열단 출신의 김원봉, 그 다음에 신익희, 조소왕, 김구.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단일한 정파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 사상이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장 4대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바로 신익희 선생님이 이렇게 41년도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1등급 33분 중에 한 분이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민족 대표 33위라도 네. 1등급 못 받는 분이 태반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민주당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김건희 박사 가짜 박사 논문이 있어서 뭐 국민대 학생들만이 아니라 국민대 동문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명예훼손을 당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음. 예. 이 민주당은 이제 그 아시지만 우리가 이승만의 그 자유당 독재했던 자유당도 있고 그다음에 김성수가 중심이 된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있는데 이 민주당 그나마 지금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뿌리로 이야기하는 1955년 만들어진 그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56년도에 그때 출마를 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엔 선거 제도가 좀 지금과 달라서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과 신익희가 붙은 거죠. 예.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과 장면이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니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부통령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근데 이제 같은 정당이지만 기호는 다릅니다. 뭐 같은 민주당이라도 대통령 그 나왔던 신익희는 기호 2번이었고 장면은 기호 1번이었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투표 어렵게 만든 게 이게 다 그러네, 이제 저기 진짜. 머리 올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지 요때에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50만 명이었다고 해요. 56년도 당시에 6.25가 그 종전 끝나고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하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150만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한 50만 명이 신익희 연설을 들었다. 근데 50만 명이 모일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때 한강 백사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백사장 연설이 유명합니다. 야, 발교사님이시죠. 진짜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지금도 이 정도 모인다고 하면 이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여의도 광장도 어렵고 아마 뭐 지금 광화문 광장도 이만큼 못 모일걸요. 네. 어쨌든지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인 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 그 유명한 한강 백사장 광장. 이때 나온 구호가 바로 못 살겠자 갈아보자. 유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못 살겠자 똑같아요. 갈아보자. 지금도 똑같죠. 역사는 뭐 그대로인 거죠. 어. 그래서 바로 이 연설하신 장면이고 그래서 이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자기들 그거예요. 자기들 당대표 처음에 뿌리가 바로 신익희 조병욱 장면이 만든 55년도에 창당한 그 민주당이 자신들의 뿌리다. 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바로 그 분이 바로 신익희 선생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뿌리시네 진짜. 그렇죠. 국민대의 뿌리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기도 하죠. 현재 민주당의 뿌리. 아, 그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더럽히고 있다고. 자, 아, 그럼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이 사진은 이제 2012년도 사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번 또 출마했다가 이제 박근혜한테 아쉽게 낙선한 그 시기에 2012년도에 국민대 재학생들과 아마 간식 모임, 뭐 이렇게 대화하는 모임이 있었는가 봐요. 그 대화하기 전에 바로 국민대 방문해서 해공 신익현생 앞에서 이제 헌화도 하고 예의를 갖추는 저런 장면이 바로 모습이 되는 거죠. 딱 10년 전이네요. 2012년도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 저렇게 예의를 표할 정도로 그 국민대학을 방문했으니까 국민대 위상이 얼마나 2012년에 높았는가라고 알 수 있는데 10년 만에 이 가짜 논문 때문에 국민대 전체 위상과 이 독립운동가의 위상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신익희 선생이 국민대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일단은 이제 해공 신익희에 대해서 해공 신익희가 갖는 의미, 위상, 한국 정치사나 간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해공 신익희부터 지금의 이재명 대표까지. 그렇죠. 그 맥락을 이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민주당도 피해자네. 민주당도 이 문제 당사자예요. 네, 당사자입니다, 민주당도. 야. 네. 야, 정말 아유. 이게요.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김건희 씨가 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도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때 네. 나온 보도들을 보면 국민대 이사회가 이사들한테 보고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한 30원어치 사요. 네. 그런 정도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많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죠. 경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절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 또 권력이라고 하는 무서움이 있다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결정을 내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나오셨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뭐 이야기는 학교에서 혹시 들으신 이야기는 있는가요? 사실 그 주가 조작할 때하고 주식 매매할 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비상장 주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뭐 상장이고 비상장이고 그 많은 주식 중에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게 이제 그 사학법에 보면 법인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는 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남긴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나 보죠. 예. 그러니 이거는 수사에 들어갈 사항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매한 것도 역시 뭐 그것보다는 덜 중요할지 몰라도 이 수사선상에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야, 근데 국민대 동문들 비대위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이슈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이걸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들과 다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언제예요? 이게 이제 김건희 논문의 부정 의혹이 작년 7월 달에 불거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국민대가 학교 당국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동문들이 막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국민대 학교 당국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동문들은 역시 국민대라면 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문대성 씨 옛날에 태권도 그렇죠. 금메달리스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었죠. 거기도 국민대 박사죠. 예. 네.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부정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그때는 예비조사, 본조사, 논문 취소, 학위 취소까지 약 한 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 연구윤리 역사에서요. 국민대는 이 두 가지 아주 잘한 것과 못한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문대성 씨 거를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동문들은 역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발표 안 하지 했는데 한 달 반이나 지나서 9월 달에 이거는 5년 제복 CEO가 지났기 때문에 검증 못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동문들은 이게 이제 논문의 문제 여부보다도 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이 너무 비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안 되겠다 이제. 네네.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활동을 좀 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그룹은 이제 민주동문회 그룹이긴 한데 의외로 사람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민주동문회 활동과 결이 다른 동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이 사태에 대해서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그런 조직을 꾸리게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민대 졸업생 중에 보수 중도까지 다 지금 그렇다고 한 볼 수 뜻으로 뭉친 있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네요. 성대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동문회 중심으로 그렇죠. 김순호 예. 경찰국장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국민대는 더 나아가서 학생운동 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하게 네네. 대학 졸업했던 분 중에 일반 동문들이 비대위에 들어와 있군요. 현재 저희가 이제 비대위방에 카톡방으로 너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250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좀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좀 올리고 의견 받고 오늘 제가 이제 그 국민검증단의 발표가 있어서 입장문도 초안을 써가지고 올려놓고 여러분의 수정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기자님들한테 뿌렸거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소통하는 분이 250여 명 되고요. 이게 알람이 무진장 많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런 거 싫고 대신 그 활동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위임하신 분들. 예, 무슨 활동하는지 알려는 달라 그런 분들이 최근에 그 동문들의 커뮤니티 보면요. 이게 넓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동아리, 자기과 자기 친한 사람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공개되는 그런 우리 활동이 있는데 아마 동참하시는 동문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문대성 씨 건 있을 때 소위 문도리코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문대성 씨 표절률이 15%인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략? 저 기억 못합니다. 제가 보도에서 봤어요. 문대성 표절률은 15% 되는데도 그거밖에 안 박사학위가 박탈됐는데
김건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보면은 80%가 넘는. 그러니까 박사학위 취소만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도 사퇴했고 또 IOC 위원도 그만뒀죠. 자기가 IOC 위원. IOC 위원은 그 종신위원 아닙니까? 그게 원래? 제가 알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 때문에. 그거 안 하나 때문에. 근데 김건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피해가 우리도 방송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으니까 국민들 욕이에요. 그러면 M1 피해자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재학생들, 졸업생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죠. 본인들의 이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비대위 활동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기자님이 최근에 숙대, 국민대, 성대 동문들이 활발하게 졸업한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신다고 약간 긍정적인 그 기획을 기사 기획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발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동문들의 그 어떤 사회 참여가 활발한 뭐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 사회가 졸업한 이후에 동문들이 그 숙대권도 그렇고 국민대권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성대권도 그렇고 동문들이 나서지 않아야 될 그 사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과거의 사람들인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민대권은 더더욱 뭐냐면은 이게 동문들보다는 재학생, 교수, 학교 당국, 재단이 직접 당사자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졸업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나서게 된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좀 나쁜 선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진짜 위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 업적을 쌓고 거기에 자기 노력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 모든 노력이 김건희 하나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대 때문에. 그냥 국민대 당국. 부끄럽습니다. 네, 그 당국 하나 때문에 나머지의 노력들이 다 국민대 박사는 다 저런 거야?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국민대에도 정말 정말 수많은 오랫동안 좋은 연구한 연구자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그런데 노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근데 비대위에 생각하시기에 국민대는 논문 검증을 해서 뭐 이제 이러저러한 말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뭐 시효가 지났다 무슨 시효가 어디 있어요? 네네. 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김건희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사실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의 검증을 회피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에 시효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항목에 이게 공공의 복지, 안전 이런 거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총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공공의 복지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거는 뭐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공공의 복지가 꼭 뭐 웰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논문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복지에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학생들과 예. 졸업생들의 명예권도 해당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 이거는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규정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그런 생각을 일찍부터 예. 하고 있었죠. 비대위 차원에서 총장님하고 면담도 한번 해보셨나요? 총장님은 항상 좀 몸이 약간 좀 아프시긴 한가 봐요. 편찮으시긴 한데 요청을 할 때마다 좀 부총장님으로 좀 대신했고 한 3주 전에 야당 국회의원님들 5분이 예, 방문했을 오셨죠. 때 갔죠. 저도 억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억지로 의원님 손잡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참관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논문 건이라는 게요. 재검증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밝혀달라는 게 사실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표절이므로 국민대가 공식적으로 표절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지.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검증 자체를 사실상 회피한 거고. 네네. 그러면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왜 나의 모교인 국민대가 왜 저럴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의 최초 명칭은요. 검증을 잘해가지고 학위를 취소시키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검증 촉구를 위한이에요. 저희가 목표를 검증
검증을 하게 만들면은 끝난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게 언론에도 드러났지만 이 논문이 아주 수준이 높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예,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박사학위 주제감이 되나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논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지만 표절과 부정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에만 들어가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결론이 쉽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측 그리고 재단이 개입을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학교 측에서 이거를 이 정도로 필사적으로 방탄 검증을 할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 홍성걸 씨라고요. 예. 유명한 보수논객이었던 네네네. 분이 거기 교수 회장이시더라고요. 교수회장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작동을 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거보다는 아마도 그 작년 7월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반드시 이재명이 윤석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반반인 상황에서도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반인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나온 이야기 있죠. 네. 이익 공동체일 수 있다. 경제 공동체. 아. 여기에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음. 이사회가 이사들 모르게 사들인 것이 음. 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바 있으세요? 아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그 의혹은 사실 얘기할 수 얼마 있죠. 전에 열린공감 TV가 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쫄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채널이 위원장님 집에 압수수색 당할까봐. 그 채널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탐사 취재를 굉장히 깊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보도도 하셨는데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제기한 정황들로만 보면요. 국민대 재단과 김건희 씨의 관계가 단순하게 이제 학위를 수여하고 교원에 임용되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기하는 건 진짜 조심스럽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님과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 아니라 여기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국민대의 판정을 어떤 사람은 야 이건 김건희 씨 물먹이는 건데 국민대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김건희 씨 측에 도움이 안 되는 맞지요. 그 판단들을 국민대가 하고 있어서 이것은 왜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경력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좀 거짓과 가면으로 이제 속여가면서 한 20년 동안 자기 경력을 쌓아왔는데 그 중에 가장 멋들어지고 정점에 있는 것이 이 박사학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경력들보다 이 박사학위 하나만큼은 그분한테는 어떻게 명예로운 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이건 제 추측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발언했잖아요.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백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시인한 건데도 네. 불구하고 수사를 안 들어가잖아요. 허위 경력은. 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국민대가 이번에 그러니까 허위 경력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국민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시효가 지나서 수사를 못하고 사기죄는 대표적으로 국민대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피해 당한 것이 없으므로 수사 안 한다.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 국민대가 지금 김건희를 감싸주기에 총력 지금 대응하는 그런 느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하죠. 저희는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동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게 표절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일종 계산을 했을 때 표절이 확실하니까 누가 봐도 더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검증을 하게 돼 더 이슈가 되잖아요. 그냥 표절이어서
김건희 스스로가 박사학위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거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슈가. 그 주장을 오히려 계속 그게 했던 훨씬 거예요. 낫죠. 예, 학교 측에 이거는 간단히 빨리 끝내라. 그러면 명예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논문 검증은 개인이 그런 유혹을 느끼고 학교 시스템도 완벽하게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게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거나 부정 표절이 의심이 되면은 그걸 잘 검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대성 씨 건이 국민대가 비록 실수해서 학위를 주었지만 잘 검증했더니 야 국민대 깔끔하게 이거 정리해서 여기 그 연구윤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았거든요. 이런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실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금 현재 국민대 총장님이 임기가 몇 년 더 있습니까? 1년 일 년 내년에 이제 내년까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학위 수여식 있잖아요. 네, 내년 2월에 학위 수여식 때 네네 총장 축사가 있잖아요. 있겠죠. 예, 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이제 궁금하고 그때 이제 그 석사, 박사, 학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졸업장 주면서 이렇게 그 술도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진이 엄청 잡히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저 그 총장님의? 기획실장님이 박사 논문 지금 그거 내신 거잖아요. 그 학교 다른 학교에. 저는 됐어요. 이제 통과된 거예요? 저 박사예요. 박사님 되신 거예요? 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교수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자필로.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친필로. 김건희 논문에 한 사람이 썼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뭐 그때 그거 얘기를 그게 들어보니까 가능한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게 이제 특감에서 좀 다루어졌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찾을 수 없다는 이게 교수님이 한 게 아니라 뭐 대학원생인가 뭐 조교나 그렇다고 조교님 예, 그게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면 그거 뭐 관행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아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사위원 5명 심사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5명의 교수가 본인 이름을 걸고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석사학위밖에 없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가능해요? 그 경우도 나왔었잖아요. 가능한 것 같은데요. 상관없는 어떤 거예요? 분야에 따라서는 예. 왜냐하면 겸임 교수 제도도 있으니까 어떤 학위는 없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 인정받으면은 가능은 하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대부분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이 하죠. 네. 참 에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보다 더 문제는 국민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그냥 의혹 제기를 해보면 서로 경제 공동체인 거는 뭐 우리가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그런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에 밉보이면 국민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못 받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막 이제 쉽게 말하면은 김건희 논문을 취소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밉보여서 대학 지원이 끊긴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우리가 진짜 모르는 우리 김준홍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말 큰 커넥션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그래도 그분들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나 보직 교수나 교수님들이 다 그래도 제대로 된 그 교육도 받으시고 제대로 된 박사신데 이렇게까지 몰상식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죠. 이게. 예.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대나 김건희나 윤석열을 더 괴롭히는 행위라고 그게. 오히려 그렇죠. 더 길게 끌고 네. 지금 추석 밥상에 김건희 말도 안 되는 점집 홈페이지 갖다 쓴 게 네. 추석 밥상에 오르게 생겼잖아요. 점집 홈페이지가 이제 불날 것 같아요. 이제 방문 많이 해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근데 국민대 구성원들은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하죠.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 저는 두 그룹을 조금 변호는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재학생들에 대한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좀 처음에는 많이 보다가 지금 뻔하니까 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 중에 재학생들은 뭐 하냐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하고 싶은데 올해 말고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등교를 거의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그 당시 1학년과 2학년이 동기들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교수님은 그 인터넷 줌을 깔아가지고 수업할 때나 그냥 인사를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트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총학생회가 검증 불가를 했을 때 검증 불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요. 곧이어서 학교에 모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총투표를 재학생 총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원이 50% 넘게 성원이 이루어졌고요. 투표한 재학생의 무려 94%가 이 논문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거예요. 무려 94%가. 네. 그런데 아니 학교에 모이지 못하니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제 총학생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현수막 붙이는 거 이외에 6명 이상이 못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언론에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재학생들의 진심이. 근데 우리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비난하는 재학생들 뭐 하냐? 네. 그러면서 계속 조롱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1년 이상 끌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데 이 어른들인 국민대 당국과 재단과 교수들이 그리고 저희 동문까지 해서 이거를 세태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끌면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냥 죄송하다고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한테 어른들은. 그러네요. 네. 또 하나 교수회가 이제 얼마 전 총투표에서 2가지 중요한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총투표하기 전에 임시총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동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 제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일체를 공개하라. 그리고 수위가 이건 엄청 높은데요. 국민대 교수들이 자체 검증단을 꾸려서 자체 검증을 하자. 이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 일반 시민분들은 이제 언론이나 여기 이제 2분 계시지만 교수급 되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뭐든 할 얘기 다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할 수 있는지 아시는데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교수사회 교수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연구 환경과 내 이제 그 어떤 그 보장된 그런 직업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학교가 시끄럽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 총투표에 75%가 참여를 했고 이런 수위 높은 그 안건에 40% 그리고 50%에 가깝게 찬성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위고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대의 그 김건희 논문 그 문제 없다는 최종 판정에 대해서 보이콧 그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애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피해자가 나오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김건희 표절이 아니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네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 계속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또 대학원생도 입학하면 계속 그런 비난과 본인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피해자도 지금 두서 있는 거죠. 이제 국민대의 최종 판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과거의 논문을 검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판단 기준 가지고 향후에 제출되는 논문들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기준을 앞으로 제출되는 학위 논문에 적용한다면 최소한 국민대 학위들은 개판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비대위 활동 많이 하셨는데 이 소리 안 되죠? 예, 비대위 활동 많이 하셨는데 또 사진 몇 개를 보면서 그 동안에 정말 네. 위원장님이나 비대위 멤버들이 또 재학생들, 졸업생들 그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예, 그럼 사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억울하시니까 생활까지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이거는 작년에 9월 달에 예비조사 후에 검증 못한다고 했을 때 동문들이 이때는 비대위가 없을 때입니다. 열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와가지고 1인 시위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아이고. 이건 또 바뀌었네 이제. 네, 10월 1일 날은 이제 저희가 비대위가 꾸려진 다음에 아. 졸업장을 반납하자. 아.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네. 해서 10월 1일이 저렇게 명시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동문은 직장이 광화문이네. 교보문고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자기 점심시간에 와. 1시간 짬을 내가지고 예. 진행을 한 겁니다. 정말 애교심이 높은 동문이시네요, 저분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는 졸업장 반납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가운데 이제 장영달 전 국회의원도 네, 보시고, 네, 예. 네, 가운데. 이 선배님이 69학번이세요. 6학번. 예. 그리고 저희 비대위 현재 막내가 16학번이거든요. 네, 할아버지. 그러면은 50년의 네. 간극이 있는 겁니다. 동문들 뭉치게 하시는구만. 그리고 저기 장영달 전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총동문회장도 하셨잖아요. 그 국민대학교. 그렇죠. 그다음- 연임을 2번 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저기 그 현재는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네. 대표도 하고 네. 계시고. 네. 예, 졸업장 반납을 하러 네. 본관으로 들어가는 근데 사진입니다. 졸업장이 집에 갖고 있으세요? 없어서 네. 이게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받고 아. 돈을 내고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아, 네. 출력을 해서 저한테 보내고 이게 저희가 200명이 제출했는데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가짜로 A4 용지 주면 안 되잖아요. 아, 네네네.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아, 그걸 예. 다 출력해야 되니까 인증서 다 네, 발급받아서. 네, 네. 그게 정말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제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문들이 네. 기꺼이 자기 졸업한 거 이렇게 학교가 좀 검증 안 하고 학교 명예를 떨어뜨린다면 이런 졸업장 필요 없다고 반납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네. 지금 국민대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사회나 총장 네. 이런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사실은 이게. 아실까요?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제 연대의 뜻을 담아서 프랭카드를 만들었고요. 대체 이게 뭡니까 진짜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지금 이게. 장영달, 네, 네. 장영달 회장님 네. 계시고, 네. 이거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재학생들 상대로 저희 동문들 입장 그리고 교수회와 연구윤리위원회 학교 당국에 드리는 입장을 유인물로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유인물 나눠주는 요렇게. 것이네. 예. 예. 이거네요. 예, 예.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사력을 다하고 계시네. 언론에 안 나와서 문제인 네. 거지. 네, 이거 보통 유인물이 그냥 앞뒤 한 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면에 걸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타블로이드로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저희가 1000장 넘게 했습니다. 저도 하나 예. 가져가겠습니다. 기록으로. 네.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셨네요 그 동안에. 네. 예. 근데 언론들은 말 안 해. 어, 그러니까 이 김건희 논문 표절을 검증할 수 없다 사실상 이렇게 나온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지를 언론들이 말을 안 해요 지금. 새날 시청자들만이라도 여기 우리 새날 게시판에 좀 격려해 좀 글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우리 비대위원님들 힘내시도록. 네. 그래도 최근에는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국민대가 나는 농담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건희 매기는 거네.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그런 없잖아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오히려. 국민대가 방어할수록 어. 김건희 씨 측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하다합니다. 아까 저 현수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침내 김건희 논문은 검증될 것이다. 결과만 통보하고 보고서 공개 못하는 국민대 측 검증. 논문별 상세 분석 예고 9월 6일 범합계 국민검증. 이게 예, 이제 오늘입니다. 나온 거고요. 예. 야, 보고서 공개, 그러니까 그 검증 위원들도 공개를 못 하지 않았어요?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검증을 안 한다고, 공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 독립성을 지켜주려면 검증 과정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위원이 누구인지는 저희도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활동을 어떻게 했고 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최종 보고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기들 결론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결론만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지금 뭐 재학생들하고 동문들은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지금 그런 요구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면 결국 윤석열이 리스크로 들어가거든요.
윤석열 때문에 국민대가 검증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국민대 재학생들, 졸업생들도 피해를 보지만 결국 윤석열한테 돌아간다니까요. 왜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같이 와서 연대 하셨네요. 보니까. 네, 그때 예. 야당 그 교육위 위원님들이 총장님과 면담을 할 때 예. 밖에서 그때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네. 예, 네, 오셔가지고 같이 선전전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 전에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거요. 현수막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린 거 빼고 국민대 모욕 3자.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식 불법 거래 재단. 맞네요. 두 번째 검증 회피 교수협회 학교 당국. 아, 여기 또 그 검증 회피하느라고 교수들 압박했다는 얘기 또 나왔었죠. 다음에 양심도 실력도 없는 연구윤리위원회. 요거네요. 진짜 국민들을 완전 모욕하고 있는 거네요. 김건희 윤석열보다 국민대 재단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내 김건희 논문은 검증될 것이다. 이게 딱 사실 저렇게 될 건데, 그죠? 그러면 예,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 보면은 아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졸업장 만나본다. 네. 아, 나 참. 신익희 선생님 후배들 답네요. 아유.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는구나. 진작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뭐 그쪽 연락이 안 닿으니까 네. 이런 거 알려드려야지. 네.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서승만 개그맨이 저승사자복 입고 가서 1인 시하는 거 보면서 네, 네,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나. 김건희 하나 지키려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행사였었나 보죠? 항의 방문. 아, 네, 아예 졸업장 반납 때입니다. 아, 반납 때. 예, 예. 뭐왜 포스터도 하나 있던데요. 예. 예. 포스터 만드신 것도 항의 방문 한다는 포스터도 또 만들어 가셔가지고 이렇게. 예.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네.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하세요? 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세상의 모든 게 돈인데. 비용은 그 비대위 방에서 자꾸 계좌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십니다. 아이고. 근데 안 네, 하세요? 공개. 작년에 했었고요. 1차로 했었고 음. 올해는 사실 검증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8월 1일과 같은 처참한 상황에 몰렸고요. 그 이후 계속 그 활동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공개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타는 조금 모아뒀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모금 좀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계좌번 알려주시면. 국민대가 잘 싸우면은 결국 나라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대에 잘 싸우시면 저한테 지금 주시면은 제가 홍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계좌가 아니라 저희 선배님 계좌라 제가 불러주세요. 예 빨리 알아보고 부끄러워하신다. 아니 새날 아니, 그게 커뮤니티에 아니라 올려주셔도 제가 되고 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새날 커뮤니티에 예. 올려주셔도 되고. 그럼 뭐 그 계좌번호 아는 동안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동문 비대에서 한 1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사태를 모교가 창학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어느 대학이 가난하다고 신입생 안 들어온다고 학교에서 불이 났다고 학교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표절 논문 장사한다고 하면 그 학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위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맞았다고 보시는데 제가 그러면 국민대가 우리 역사에서 아까 신익희 쌤이 이제 우리 현대사, 독립운동사나 한국의 정당사에서 이상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대 자체가 한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경교장 아시죠?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예. 거쳐시고 돌아가셨고 실은 경교장이 단순히 김구의 집이 아니라 임시정부, 환국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가 열렸던 회의 장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죠, 이제.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보시면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는 분들 다 얼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임시정부 요원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맨 가운데가 김구 선생 같고.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네, 김구 맨 선생이고 오른쪽이 바로 키 작은 분인데 양복 입은 분이 이제 김규식. 네, 김규식이고 김규식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조소왕. 네. 우리나라의 교육의 어떤 틀을 잡으셨던 모든 국민은 무상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던 조소왕. 그다음에 그 오른쪽이 신익희.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 밑에 네. 신익희. 네. 1층에 아래쪽에 계신 분. 여기? 신익희.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짚었던 위쪽에 신익희 네. 선생님 위쪽으로 김원봉. 김원봉. 약산 김원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 그다음에 뭐
하얀색 옷 입으신 분은 이시영 선생님. 음. 이시영 우당 이회영의 동생이고 신흥대학 만들었고 그 현재 그 신흥대학이 현재의 경희대죠. 그다음에 그 이시영 선생님 위로 쭉 올라가서 맨 뒤에 양복 입고 계신 분이 바로 반민특위 위원장 하신 김상덕. 아. 이렇게 해서 이 사진 하나만 보면 그냥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여 있고 이분들이 이 경교장에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임시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건국할 거니까 임시정부가 대학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을. 아, 교육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만드는 거에 기본이었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을 그 민중들이 조선의 민중들이 지지하려면 학교에 있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운동가 어렵지만 작은 학교로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신 성재 이시영 선생님은 그분이 학교 100개쯤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연설만 하면 학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입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중요한 거죠. 네.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 나라 중에 교육을 기본으로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식민지 해방 투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백범 김구가 대통령 되면 국민대학이 지금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바로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러네. 구상한 학교가 국민대학이에요. 그래서 국민대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동안에 그 해방 직후에 그 신흥대학 이시영 선생이 만든 신흥대학 신흥대. 하얀 옷 입으신. 예. 근데 경희대학으로 바뀌어서 이름도 바뀌고 역사도 계승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국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국학대학. 그 위당 정인보라는 분이 국학 연구자신데 국학대학으로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국학대학이 4.19 혁명도 가담했는데 우석대학으로 그 다음에 고려대학으로 편입돼 버려요. 망해가지고 이 국학대학이.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 지난번에 성대 얘기했었는데 예. 심산 김창숙이 만들었긴 했지만 지금 이제 어딥니까 삼성이 삼성으로. 재단이 되고 지금 심산에 대한 뭐랄까 기념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성 이병철 기념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심산의 호를 딴 심산관이 이병철 호를 딴 호암관이 돼버리는 그런 와,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홍익인간 우리 대종교가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대종교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홍익대학도 역시 대종교 계열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중간에 60년대 거치면서 박정희 하수인이 학교를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홍익대학은 이름만 홍익대학이지 그 대종교라든지 대종교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학교에서 잊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독립운동을 만든 학교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의하게 지금까지 설립자도 인정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가 딱 2개거든요. 바로 국민대와 단국대입니다. 아. 예, 국민대와 단국대. 단국대는 장영이라고 음. 그 임시정부의 독립군 자금도 내시고 하신 분인데 그 장영 선생이 이제 단군 민족주의 정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단군 민족주의 정신을 만든 학교가 바로 단국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 국민대학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단국대학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장영 선생이고요. 이 장영 선생이 그래도 우리 민족 정신으로 홍익인간 민족 정신으로 학교 만드니까 기특하다고 격려하는 사진입니다. 김구가. 예.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이건 동아일보 46년 사진인데 해방되고 1년이 지나니까 이때 대학을 어떻게 설립할지 투쟁이 벌어집니다. 야. 쉽게 말하면 미 군정에서는 고분고분한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만들자. 국립대학 반대 투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초대 국립대학에 교장이 미군 대위가 총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한 국립대학은 국민대학이라는 기사예요, 이게요. 아, 국립대학 설립 준비. 국립대학 설립 준비를 하는데 신간 동지회에서 기성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이 쭉 나와서 준비 모임 했다. 그래서 진정한 국립대학은 국민대학이다라는 기사가 그 당시 46년도에 동아일보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은 나라가 세우는 대학은 미 군정이 세운 대학이 우리 게 아니라 46년도에 미 군정이 세운 그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서울대학이 아니라 바로 이미시 정부가 만든 학교가 진짜 국립대학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기사에 반영된 거고요. 다음 사진이 바로 보시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은 누구냐면은
엔스테드 박사인데 이 당시에 직업이 박사는 아니고요. 이 당시 해군 대위예요. 와. 미 군정 소속의 해군 대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초대 국립대학 역사가 임시정부가 만든 대학이 국립대학이 되지 못하고 미 군정의 강압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국립대학. 그래서 미 군정 소속의 해군 대위가 만든 게 서울대다. 그 경성 제국대였잖아요, 근데. 경성제대를 만든 거죠. 안장하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그 국민대학교, 이게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래 이제 46년도니까 해방되고 그 다음 해, 해방되고 1년 만에 국민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들고 고문이 김구입니다. 고문이. 아, 진짜 대단한 김구 김규식이 학교였네요. 고문이고 명예회장이 조소왕. 그다음에 회장이 신익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대학은 단순히 신익희 개인도 아니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임시정부판 대학입니다. 임시정부판 대학. 우리가 말 그대로 요즘에 무슨 국민이란 말 막 가끔씩 붙이잖아요. 네네네네. 뭐 국민 MC 이렇거든. 네, 진짜 국민대가 우리 국민대학이었네. 네네네. 그리고 와. 그 국민이라는 명칭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 시민 그냥 국민 피플 이런 거 아니고요. 국리민복의 약자입니다. 국리민복. 그러니까 국민은 나라 국자, 이익익자, 백성민자, 복되게 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이롭게 하고 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국민대학의 뜻이거든요. 그냥 내셔널 피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흥 모관학교의 신흥이 신민흥국이라는 뜻이 있듯이 이 국민은 국리민복이라는 뜻의 국민대학.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특히 조소왕이라는 분은 모든 국민들은 우유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들은 대학교 무상교육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한국의 교육을 정립한 분이에요. 진짜 앞서가신 분이네요. 진짜 앞서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꿈꾼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고 그 이 그림은 건국강령이라고 해서 1941년도에 이미 밝힙니다. 친일파는 어떻게 청산해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설립해야 되고 모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41년도에 문건을 밝히고 그 문건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해방위에 만든 대학이 국민대학입니다. 야, 예. 그 국리민복대학을 지금 국민유지버시티로 만들어버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와.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홈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여기가 국민대학이 지금 이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저런 판단하고 있는 그 국민대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예? 그죠? 독립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건학 이념으로 국민대에 세웠다. 아 정말 그러면 임시정부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내리던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학교의 3대 이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스스로 불만구국 나라를 구하는 정신을 잊지 말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 본연의 임무인 아카데미즘 학문 연구를 잊지 말자. 마지막에 실천궁행. 이 두 번째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대 스스로가 지금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저런 태도는 이 홈페이지를 내리던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국민대학교가 이제 새롭게 2023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8년 남았는데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이 아이고 참.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대인데 이렇게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비상하려고 하던 찰나에 김건희 건으로 그냥 그 문대성 논문에 대해서는 정말 대처를 잘해서 표절은 있을 수 있지만 학문 연구기관인 곳에서 이거 표절 확실하니까 우리 박사학위 논문 박탈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문대성 논문을 그렇게 걸러내므로써 국민대 논문 괜찮다고 얘기 나오는 원래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이고 정말 국민대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반대 이야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냉탕과 온탕을 지금 왕복해서 가고 계시니까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그 대상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논문도 우리는 검증해서 탈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대학교 위상이 권력자보다 위에 서는 거거든요. 또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은 진짜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음도 아프고 이 오늘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몰랐던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는데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걸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학생들한테 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이제 2000년 학번부터 2001년, 2020년 이제 1, 3학년이다 코로나 학번이니까 정말 본인들의 뜻을 밝힐 수 있고 애교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코로나가 완화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비대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학교다 우리가 라는 애교심을 갖고 사실 자존감이잖아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 국민대 나온 내 아무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민정문정으로도. 지금 국민대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몰랐던 이야기가 네. 이게 정통 진짜 나라에서 세웠어야 될 그러니까 역사 청산만 됐다면 국민대가 최고의 국립대학일 수 있었는데 서울대 경성제국대가 우리 민족 어리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다시 재세팅돼 가지고 서울대가 세워지면 만약 이 어떤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국민대 나오신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대가 한번 도약해 보려고 지금 장기 비전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건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정말로. 제가 작년에 이제 효창공원 말씀드리면서 백범기 선생이 대통령이 됐으면 효창공원은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가 됐을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립묘지가 독립운동가를 먼저 모시는 국립묘지 정책이 정착됐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김구가 대통령 됐으면 국민대가 국립대학입니다. 예, 국민대가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송이 무슨 전문도 아니고 나오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네, 느껴져요. 녹화로 알고 왔는데 생방이라 당황했습니다. 잘 서겠네요.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 방송하다 그런 얘기 하죠. 국민대 뭐하냐? 재학생들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에 가깝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8월 1일 그 국민대 최종 판정을 이 나왔고요. 한 달 뒤인 오늘 국민검증단이 국민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국민대 최종 판정에는 결과만 있고 그것을 증명할 어떠한 근거들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있고요. 그 요청을. 그런데 오늘 국민검증단의 검증은요. 이게 검증 기간이 불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의 수준과 이게 드러난 것만으로 봐도 이게 어려운 검증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검증 발표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돼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측에 원래는 학교 측이 공식적인 검증 기관이지만 학교 측의 검증은 그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국민검증단의 검증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국민대가 쪽팔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정확한 제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를 하면서 근거 있게 재반박하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요. 군사 독재 시절이라면 국민 일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워서. 근데 지금 이 민주화 시대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하나가 무서워서 국민대가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최소한 재단 등을 믿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행위, 정말 비겁한 것이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국민대가 좀 돼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진짜. 자, 오늘 좋은 콘텐츠 준비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 저럴수록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더 힘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이렇게 헤맵니까 제가 죄송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